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 이수연입니다. 요즘 수학 몰입 교육에 대한 말이 정말 많죠. 예, 문이과 통합으로 인해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보다 등급에서 더 높은 등급을 받고 1, 2등급이 문과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점 줄고 심지어는 1등급을 맞는 문과 학생이 없다는 소리도 듣고요. 수포자의 거의 40% 정도가 수포자인데 대부분이 문과 학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고등학교 입시의 경향은 초등학교 때부터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저희 아이가 4학년인데 1, 2학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1, 2학년 아이들은 뭐 7세 때 영어 유치원을 빼고 수학 학원을 더 다니기 위해서 영어는 좀 포기를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수학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논리지능의 뇌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가 되면 발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4, 5학년 이전에 수학을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해도 수학의 성취도가 높지 않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학을 이렇게 열심히 한 친구들은 확실히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막 수학을 몰입해서 공부한 친구들이 수학적 성과가 별로 없으면 나는 좀 천천히 내 주관을 갖고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점점 더 심한 수학 몰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이 좀 질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학군지에 있는 학부모이고 또 퍼플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 교육 가이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위 30%까지의 영어 학습 가이드라고 보여질 때 이제 좀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다른 아이들이 수학을 하는데 나 혼자 수학을 하나도 안 하고 천천히 느긋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하세요 라고 제가 영어학원 원장이니까 3학년까지는 영어만 하시다가 수학을 3학년 때 4학년 때 시작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주변에서 봐도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친구들이 좀 고학년 수학이나 중등 수학에 대한 이제 선행학습을 할 때 이해도가 높은 것을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기본 자세나 공부하는 기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 학습 지도를 할 때 가장 놀라운 건 정말 리딩 레벨이 빨리 오르고 학습 성취도가 좋은 친구들이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보니까 레벨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레벨이 오히려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학생이 당장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시험 보는 범위나 어떻게 보면은 독서 퀴즈나 아니면 독서 레벨을 보는 테스트에서는 상당히 우위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가면 정체기가 온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학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양과 시간을 채워야 되고 그 범위만큼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영어를 통해서 영어 가이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학도 많은 뭐 이렇게 뭐 한 번 돈다, 두 번 돈다, 세 번 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수학도 적절하게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천천히 가도 똑같은 속도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막 심한 문제집으로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네 번 풀어서 그 시간을 채워서 뭐 영어는 전혀 안 하고 수학만 했을 때 그렇게 막 성취도가 차근차근 한 친구에 비해서 또 빠르지 않다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한 친구도 이제 수학감이 있건 없건 천천히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수학을 한 친구와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유형으로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고 그걸 반복학습을 하는 아이와 거의 이 속도면의 차이에서는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어도 막 이렇게 학습적으로 외우고 막 단어 시험을 보고 정말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친구와 뭐 책을 읽으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내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가는 학생. 이 두 친구의 이제 유형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후자가 거북이처럼 가지만 훨씬 더 빨리 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퍼플 아카데미에 뭐 인터반이라고 인터내셔널 반이라고 해서 국제학교나 아니면 해외로 대학을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도하는 학습 과정이 있습니다. 이 반의 목표는 이제 토플 IBT 과정에 뭐 120점 만점까지 목표를 두고 학습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반의 친구들은 대부분 이 학업 성취도가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좀 영특한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영특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어렸을 때 영어를 학습을 시키면 학습 과정을 꾸준히 따라오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아이가 재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부분이 있죠.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학습해서 쭉 올라왔다가,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좀 내가 먼저 겉으로 어떻게 보면 시험을 보고 그 부분을 학습을 했다고 하면 그거를 자세히 학습 과정을 또렷하게 알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만두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가 발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발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시기에 그만두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시기를 거쳐야 더 많이 오르는데 이 부분을 잘 못 버티세요. 우리 아이가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먼저 해야 된다, 수학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아이가 영어를 했건 수학을 했건 성인이 되어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물론 대학을 갈 때도 그게 도움이 되는 학습으로 남을 수 있게, 고등과정에 가서 무너지지 않고 기본이 탄탄하게 지금 학습을 해서 그때 잘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초등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볼 때 영어 학습을 막 단어만 외워서 문법을 외워서 중고등학교 시험용으로만 한다고 하면 절대로 고등과정의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없습니다. 수능은 더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저는 이제 정말 심화 학습으로 막 문제집을 달렸는데 학교 시험에서, 학교의 아주 기본적인 시험에서 뭐 80점, 뭐 70점 이렇게 맞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 개념은 모르고 유형만 외우는 경우죠. 이게 정말 어떻게 그렇게 돼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머리가 좋은 영특한 아이들이 이게 됩니다. 유형으로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유형이 다르게 나와도, 뭐 숫자가 다르게 나와도 그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암기해서 풉니다. 근데 그게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과정을 다시 풀려고 할 때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선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현재 학습 과정에 대해서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걸 하다 보니까 쉬운 걸 실수한다고 하는데, 쉬운 것도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수학 몰입 교육을 할 때 적절하게 밸런스가 매우 중요한 거죠. 뭐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와 국어와, 저 영어만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영어 독서, 한글 독서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를 정말 퍼플 아카데미를 하는 경우 아이들이 뛰어나게 올라갑니다. 뛰어나게 올라가는데 한글 독서는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런데 한글 독서를 쭉 같이 올려줘야 영어의 레벨이 맞아지면서 학생이 더 성취하는, 성장하는 노선을 그리면서 그 학습 가이드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학만 무조건 몰입을 하고 영어는 뭐 나중에 우리 국내식 영어 해서 외워서 수능에서 잘할 거야 라고 하시면, 실제로 수능의 지문들이 긴 지문이고 그거를 저희가 분당 워드 카운트로 보면 보통 140 정도 워드 카운트로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이 정도의 워드 카운트로 읽어 내려가려면 최소한 6점대 정도의 레벨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을 집에서 차근차근 하셔야지 막 수학만 몰입한다고 해서 수학의 능력이 오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퍼플 아카데미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제 집에서 좀, 저는 사실 수학학원은 보내고 있지만 영어학원은 가이드를 제가 하겠죠. 퍼플 아카데미 원장이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좀 시험을 볼 때는 영어를 좀 줄였다가 또 여유가 있을 때는 영어를 조금 넣어서 이게 조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어의 학습 가이드, 제대로 된 학습 가이드만 있다고 하면 그 과정을 채우면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는 천천히 수학이 저는 논리지능의 뇌가 4학년부터 발달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또 실제로도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막 아이한테 너무 많은 수학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는 천천히 수학적 능력을 올리면서 영어에 대한 기본, 그 다음에 국어 독서에 대한 기본을 잘 가이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는요, 수학은 막 몇 년, 한 2, 3년 열심히 몰입해서 공부를 하면 가능한데, 이 영어는 특이하게요, 어렸을 때 2, 3년 몰입하면 쭉 오르긴 하는데,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 때 그걸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나중에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어는 평생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 조정, 퍼플 아카데미 학부모님들이 이 퍼플 아카데미라는 학습적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학을 하더라도 영어의 기본적으로 기본 가이드, 학습 가이드가 나오는 부분, 예, 월말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과 그리고 리딩을 어느 정도 루틴을 가지고 매일 뭐 한두 권씩이라도 꼭, 뭐 두 권은 챕터북 정도 읽을 때 힘들다고 하면 매일 한 권씩이라도 꾸준히 한다고 하면 사실 영어를 놓고 가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어느 한 과목이 레벨이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서 천천히 좀 가이드를 넣고 뺐고 하면서 지금은 뭐 시험 기간이면 좀 빼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 좀 영어를 독서를 좀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시리즈로 매일매일, 또 영어 레벨이 어느 정도 되면 독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재밌어서 아이들이 해요. 스토리가 궁금해서도 읽어보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내가 궁금한 사항을 영어로 유튜브로 본다던가 아니면 독서를 한다던가 이런 과정과, 그리고 퍼플 아카데미 제공하는 기본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들 워낙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베이직이 있습니다. 그 베이직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놓고 하신다면 결코 영어를 놓고 가거나 뭐 수학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못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뭐 스팀 교육을 하고 이 수학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이고, 스팀 교육을 하면서 수학의 몰입도가 점점 커지죠. 그리고 수학적 사고가 더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중요한데, 근데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시대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수학을 어려운 문제집을 반복해서 유형만 안다고 수학적 사고가 늘어날까? 수학적 사고가 성장할까? 라고 하면 그건 좀 퀘스천이죠. 수학적 사고가 성장하는 교육 쪽으로 초등교육을 마치시고, 또 영어도 영어 능력의 기반을 만드는 초등교육으로 하신다고 하면 수학 몰입 교육 시대에 영어 교육을 포기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은 조금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해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